네, 2주 만에 다시 이 방한머리 산책장에 왔어요. 이 방한머리 산책장에서 첫 배가 8시에 출발하는데요. 지금 7시 40분 정도 되는데 벌써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옹진군에 속한 섬들은 이 대부도와 인천에서 출발할 수 있는데요. 출항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 대신 선택지가 많으니까 접근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인천 시민은 1,500원에 가는데 저희는 한 10배 가까이 비싸요. 이왕이면 멀리서 찾아오는 여행객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타지역분들은 인천하의 바다 패스를 이용하면 약간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평일 여행만 가능하고 또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아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월도까지는 1시간 정도 소요되니까 잠시 눈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토요일에 많이 들어와서 일요일에 나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요일 오전 입항할 때는 이렇게 좀 한가한 편입니다. 네, 자월도는 인조 때 관가에 근무하던 사람이 귀향을 와서 첫날 밤 보름달을 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달이 붉어지고 폭풍우가 일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마치 하늘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해서 달이 붉어졌다는 뜻의 자월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는 이곳이 해적들이 살았던 이족도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이 주변에는 덕적도, 구롭도, 대이작도, 승문도 같은 섬들이 있는데요. 이것들과 더불어서 이 자월도도 섬 여행지로 꽤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선착장에는 마을버스가 배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버스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좋고요. 또는 반대쪽으로 가서 진모래 해변부터 트레킹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직진을 하게 되면 산 중앙부로 올라가는 국사봉 방향이고요. 오른쪽이 목섬, 왼쪽이 사승계, 장골 해수욕장 방향입니다. 자월도에는 6개 코스의 둘레길이 있는데요. 코스마다 한두 곳씩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목섬이나 장골 해수욕장, 국사봉이나 천문대 또는 진모래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돌아보더라고요. 물론 사진만 담으면서 빨리 다니는 분들은 자월도 육경을 모두 담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자월도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찾아보고 싶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왔는데요. 이 여행이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잖아요. 이날도 계획대로 오른쪽 해변을 걷다가 목섬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해변가 풍경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지도상으로 판단해 볼 때는 1시간 정도면 대기 짜고 그냥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 못한 절경이 이어졌고요. 특히 동굴 속에 서 있는 그 일자개동을 만났는데요. 이 놀라운 풍경 속에 빠져걷느라 이미 다음 코스에 대한 생각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주민분들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해안가로 내려가도 떡바위 쪽이나 작은 작물까지만 가지 굴부리 쪽으로는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동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검색을 해봐도 오늘 저희가 걸은 굴부리 쪽 해변의 절경, 특히 동굴 절벽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이곳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어요. 네, 굉장하죠? 지금은 물이 가장 멀리 빠져있을 때라서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마도 갯벌 체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곳 방파제 쪽 해변이 선착장 오른쪽에서는 가장 넓었는데요. 그런데 지도에는 정확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여쭤보니까 고사리골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곳에서 왼쪽 목섬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해변이 너무 좋기도 했고요. 계속 이어지는 해변가 풍경, 특히 저 앞에 있는 바위 구간이 궁금해서 결국 해안가로 걷게 됩니다. 먼저 자월도의 동쪽 모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선착장 오른쪽 첫 번째 해변, 그리고 방파제를 넘어있는 고사리골 해변을 지나고 이어서 작은 해변이 있는데요. 지도마다 포기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지도에는 이것을 갑진모래라고 표현한 것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별도의 이름이 없었고요. 다음 해변을 갑진모래라고 표현한 지도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해안가 바위길이 시작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대부분 지도에서 표기하고 있는 갑진모래 해변입니다. 여기에서 목섬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지도에서 볼 때는 30-40분, 1시간 정도면 목섬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예상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 오른쪽 끝이 굴부리라고 생각했는데요.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했습니다. 굴부리까지 가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결과적으로 다른 몇 군데를 돌아보려면 이곳에서 목섬으로 가는 게 시간적으로 볼 때 마지막 기회였는데요.
어쨌건 저희는 계속 해안가로 진행을 했고요. 결국 계획대로 탐방은 하지 못했지만 그 대신 아무 때나 볼 수 없는 자울도의 숨은 비경을 만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방파제가 있는 고사리골을 지나면서 물 빠진 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바위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은 10시 반쯤에 물이 가장 많이 빠진 상태였고요. 오후 4시쯤에 만조 상태로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트레킹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섬 여행은 물때를 잘 맞춰서 계획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위가 엄청 큽니다. 역시 이 해변가 바위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바위는 좀 특이한데요. 색깔도 특이하고 무늬도 좀 특이합니다. 이 바위도 섬마다 각자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이 분무골 갑진모래 해변이라고 합니다. 동쪽편에서는 마지막으로 민가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올라가면 조금 돌아가기는 하지만 목섬이나 떡바위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파도 치는 물결 무늬 같아요. 네, 이것부터는 조금 전과는 또 다른 세상, 물이 빠졌을 때만 잠시 만날 수 있는 자울도의 숨은 한 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좀 멀리서 봐서 그렇지 굉장히 큰 바위입니다. 진짜 여기는 직접 와서 보지 않은 이상 설명으로 이해를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와, 여긴 정말 산더미다, 산더미. 이야. 색깔이 보라. 수억 년 전의 황무지, 그야말로 화성에 온 것 같아요. 이 환상과 상상의 세계 속으로 점점 깊이 빠지는 것 같은 아주 묘한 기분이 듭니다. 11시가 넘어가면서 서서히 밀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해안가 높은 쪽으로 걷게 되었는데요. 이게 오히려 뜻밖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물이 빠져 있을 때라면 걷기 편한 저 아래쪽으로 걸었겠죠. 그랬다면 지금부터 보이는 이 멋진 풍경들은 보지 못하고 어쩌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요. 또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을 만나게 됩니다. 우와, 이게 뭐야?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요? 기둥 같은 게? 네, 대단하죠? 폭은 4-5m, 깊이가 10m 정도. 저 안쪽에 기둥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둘레는 3-4m, 높이가 10m, 15m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바닥 상태가 굉장히 미끄러웠고요. 또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또 왠지 들어가기가 좀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야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낚시하는 분들이나 또 저희 같은 여행객들 중에서도 아마 이곳을 다녀간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죠.
그런데 이쪽에 뚫려 있으니까 동굴이라기보다는 협곡이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쪽 풍경도 이렇게 멋집니다. 자올대는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은데요. 이것도 한번 들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곳은 물때가 잘 맞아야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이 작은 장물 해변입니다. 이미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인데요. 아직도 목섬은 꽤 멀리 있습니다. 오, 누가 진짜 가지런히 깎아놓은 것 같아. 이야, 너무 멋있다. 우와. 조금 전에 봤던 그 몽돌 해변이 작은 장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올라오면 달바위 선착장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해수욕장을 갈 수 있어요. 네, 저곳이 어릿골 해수욕장입니다. 저희는 저 오른쪽 해변 저 반대쪽까지 오다가 너무 시간이 걸려서 저 능선 뒤쪽으로 올라와서 요 도로가로 따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달맞길 5코스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걷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단 능선에 있는 좀 편한 길을 걷기로 합니다. 네, 목섬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장불에서 목섬 전망대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마 해안가를 갔다면 1시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미 시간이 12시가 넘은 상태라 계획대로 하기는 어려웠고요. 이곳에서 식사도 하고 쉬다가 선착장으로 바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곳이 자올도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죠. 목섬입니다. 선착장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어서 대부분 이곳으로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목섬 전망대에서 내려온 다음에 왼쪽 한익계 해변을 잠시 돌아봅니다. 해변가를 계속 가다 보면 진불이나 팔선녀가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현재 밀물이 한창 진행 중이라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국사봉으로 올라가서 천문공원으로 가다가 마바이나 진물해변으로 가시더라고요. 저희는 국사봉으로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마을을 가로질러서 장골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장골해변. 이 해변은 선착장과 가깝고 또 주변에 마트나 편의시설이 많이 있어서 쉬기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앞쪽에 덕바위가 있습니다. 이제 선착장 앞쪽 진해바위라고 하는 무상천망대가 있습니다.
선착장 앞에 있는 카페 안쪽에 이 자월도 역사를 기록해 놓은 자월도 섬마을 박물관이 있습니다. 오후 3시 45분 다시 방아머리 선착장으로 향합니다. 이 섬 여행은 배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있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월도도 6시간 정도면 다른 곳에 비하면 꽤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자월도처럼 큰 섬은 물론 걸어서 다니려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왕이면 자전거나 차량으로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가능하다면 1박을 하면서 돌아보면 이 섬이 가진 매력을 더 꼼꼼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시간을 보냈지만 오히려 자월도의 숨은 매력을 만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곳입니다. 가까운 곳에 이런 멋진 섬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행복한 일입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